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 네, 유호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아의 신차, 저희가 이 차량을 부산 모터쇼에서 한번 보고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차의 이름 뭐죠? 더 뉴 셀토스입니다. 네, 더 뉴 셀토스. 2019년, 맞죠? 2019년도에 출시된 기아의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부분 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L 가솔린 터보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된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네,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네. 그래비티 트림의 특징이라고 하면 앞뒤 범퍼의 디자인이 좀 다르죠? 네, 앞뒤 범퍼의 디자인에 조금 검정색 포인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많이 다릅니다. 휠 디자인도 완전히 검정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도어 부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약간 하단부에 클래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좀 의아했던 게 일반적으로 이 기아에 그래비티 트림이 추가된 모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차량들을 보면은 이제 C필러 쪽에 뭐 샤크핀? 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보통 다 검정색으로 칠하는데 이 셀토스는 그대로 그냥 은색이더라고요. 네, 그대로 무광 크롬 같이 냅뒀죠. 네. 그런 점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장 디자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좀 바뀐 것 같아요. 전면 그릴을 약간 키웠습니다. 원래 기존의 기아 전면부는 타이거 노즈였지만 이번 신형 모델부터는 타이거 페이스로 진단을 했죠. 네, 그래서 그릴의 크기를 좀 키우고 DRL의 형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릴 상단부에 들어가던 그 DRL이 그릴 중간으로 약간 파고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헤드램프하고 그릴이 좀 따로따로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하나의 면으로 합쳐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개등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안개등은 그대로 LED기는 한데요. 기존에 3구짜리가 들어갔는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4구짜리가 들어갑니다. 네, 원래 그 수직형으로 배열되어 있던 구성 자체는 똑같은데 그 개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측면부는 사실 변화가 크지 않죠? 사실 뭐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플랫폼도 그대로고요. 그래서 뭐 휠베이스도 동일하고 전장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서 휠 디자인 정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16인치부터 시작을 해서 17인치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16, 17, 18인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신형 모델은 17인치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16인치 다음 바로 18인치로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이 셀토스 부분 변경 디자인의 포인트는 후면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는 그 가로로 길게 있지 않고 가운데를 무광 크롬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신형 모델은 램프를 가로로 길게 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N자 형식으로 좀 밑이 내려왔습니다. 양쪽 끝이 애매한 위치에 있던 그 반사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그 반사판의 위치도 범퍼 하단부로 내렸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많이 돼서 기존 셀토스는 사실 인도 전용으로 개발된 모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도국용 디자인 이런 느낌이었다면 신형 셀토스로 오면서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라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정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너무 장식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새롭게 바뀐 부분 변경을 거친 셀토스는 이제는 조금 단정해졌다. 실내 구성에서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 10.25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전면적인 레이아웃이 조금 바뀐 것 같죠? 기존에는 7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일체형으로 쭉 이어놨습니다. 이게 뭐 커브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아의 차량들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두 개를 한 판으로 엮으면서 이렇게 커브드 느낌을 좀 주는데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 이 셀토스에서도 그런 느낌이 잘 묻어납니다.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이기 때문에 가운데 베젤이 조금 넓죠. 그렇죠. 여기가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다 핸드폰 거치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깔끔하게 잘 이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마련을 하면서 이 미디어 조작부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통합형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내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뭐 니로나 K8, 뭐 스포티지 같은 차들은 요새 터치식으로 통합형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셀토스는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터치식을 넣을 수는 없었고 약간 통합형으로 통일을 해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스위치를 가장 밑으로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의 변화를 이 셀토스도 같이 가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제 터치를 넣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버튼으로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비싸게 가져가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빈 기자는 좀 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버튼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버튼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버튼의 크기가 또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운전할 때 안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팔걸이에 팔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여기 손이 잘 닿진 않지만 여기 오히려 좀 더 편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긴 좀 더 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빈 에디터는 이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멀티미디어 조작부 있던 그 플라스틱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뒤에서도 보면 손때가 엄청 많이 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벌써 오래된 듯한 플라스틱 느낌이 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공조기는 뭐 프로토 에어컨이긴 하지만 운전석, 조수석 듀얼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온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예, 기능 자체는 기존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단이 나눠져 있는 방식. 네,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이 셀토스, 뭐 소울, 뭐 이런 차량들, 니로, K3. K3 뭐 이런 차량들에는 썼던 방식입니다. 예, 구형 차들에만 쓰고 오히려 신형으로 오면서 잘 안 쓰는데, 역시 셀토스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있고 USB 타입 A 포트 하나, C 포트 하나 이렇게 있는데, C 포트는 역시나 충전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트림에서는 기존과 같은 모양의 기어 노브가 적용됩니다. 변속 기부의 디자인이 변화되면서 이 드라이브 버튼도 토글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는 그냥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래도 다이얼 하면은 조금 안 보고 조작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바꾼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근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의 버튼 이렇게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서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또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가 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서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총 6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만들어놨고, 커스텀 모드는 없습니다. 커스텀 모드가 없는 건 조금 특이한데,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방식은 다이얼이 달려있을 때와 동일하네요. 네, 한번 눌러서 바꾸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번 모델부터 추가가 됐는데 사실 소형급의 어라운드 뷰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네, 해당 기능을 좀 패키지에 잘 묶어놨더라고요. 시트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네, 시트의 형상과 뭐 모양 이런 건 뭐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시트백 포켓도 동승석에만 있는 거 역시 기존과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얘기하고 이제 승차감 얘기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저는 한결 나아진 느낌이에요. 1.6L 가솔린 터보와 8단 저동 변속기의 조합이 이 7단 DCT였을 때는 뭔가 팍팍 치고 나가는 맛은 있었거든요. 변속기가 빠릿빠릿 이렇게 움직이면서 착착 이렇게 가속이 내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느낌이 좀 반감되긴 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로 오면서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반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속에서의 울컥거림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출력은 이전 모델이 177마력이었는데 지금 198마력으로 21마력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22마력이 오른 수치를 뭐 운전하면서 체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근데 밟아봤을 때 이 차가 잘 나가냐 아니면 답답하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잘 나간다 쪽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음이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이 차량을 새롭게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제 방음, 소음 억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해요. 기존 셀토스가 사실 좀 소재 같은 데 아쉬움이 있으면서 그런 소재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도 좀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데서 찌그덕 부딪히는 소리들이 좀 나곤 했는데, 신형 셀토스는 방음을 좀 많이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앞유리가 이중 차음 글라스가 들어갔고, 뭐 여기저기 도어 트림, 그리고 뭐 휠하우스 같은 데도 흡음재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엄청 정숙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저희가 막 100km 이상으로도 달려보고 했지만 그렇게 달려봤을 때 뒷자리에 앉은 승객과 대화가 불편하냐? 그건 전혀 아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야 호빈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뭐 시끄러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 SUV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흡차음재 뭐 이런 거 신경 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은 이제 패밀리 SUV,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를 둔 가족의 패밀리 SUV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MVH에 대한 성능을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전륜구동 모델이라서 뒤에 토션빔 들어갑니다. 사륜구동은 멀티링크, 전륜구동은 토션빔, 이렇게 구성이 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한 구성인데 사실 승차감에서 큰 변화가 느껴지냐? 없습니다. 네. 승차감 면에서는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속기가 변화하면서 그 울컥울컥거림이 사라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은 있는데 승차감 자체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니까 변속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열의 승차감, 2열의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1열, 2열 승차감이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뒤에 오면은 조금 이런 노면에 잘 타는 것 같아요. 노면에 따라서 몸이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열에 타면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사실 2열 공간이 그렇게 막 엄청 넓은 것은 아니지만 무릎에 주먹이 하나 정도 딱 들어가고 머리 공간에도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대로 소형에서는 괜찮은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 오는 쾌적감도 어느 정도 있고 승차감도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지만 엄청 또 막 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2열에 앉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열 리클라이닝 기능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 많은 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를 타면은 차급의 한계, 크기의 한계 때문에 자세가 좀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이 셀토스는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챙기면서 어느 정도 2열 승객의 안락함까지 이렇게 고려를 한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부분은 뭐 동일합니다. 네, 그렇죠. 뭐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전동 트렁크 기능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변경을 거친 셀토스, 아마 왕자를 그냥 계속 쭉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왕자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팔리고 있고 뭐 경쟁 차량들의 판매가 워낙 지지부진하고 사실 기존 셀토스의 상품성도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일찍 바꿀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넣어줄 부분 넣어주고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짧게 시승기를 찍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차량을 별도로 받게 되면 뭐 POV도 찍고 이 차량으로 또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요즘에 차박이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나의 남현수였고요. 네, 저는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